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TK가 떨어진다. 대구 사람들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인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유일하게 먹히는 곳이 그나마 대구 TK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그래도 관성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나타남으로써 저 배신자 새끼 각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신자.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한테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럴만하죠. 홍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뭔가 박근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다가 당대표 되자마자 박근혜부터 찍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사고지구당이라고 해서 대구에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네. 거기에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꽂아넣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의리. 그걸 의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네. 의리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유승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정말 웃겨요.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간 뒤 한국당의 TK 지지율이 19%로 전주의 지지율이 22%였는데 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36%로 이전에 32%보다 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가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것도 대구인데 그때도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빠졌어요. 정말 재밌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진짜. 그런데 이제 더불어 가지고 지금 영남 쪽에 선거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는 장난 아니게 지금 힘들게 생겼던 부분이 박완수라고 현역 의원이 있어요. 경남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의 의창구. 근데 이 사람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걸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신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박완수가 난 출마 못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나올 걸로 일반적인 민심을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김경수 의원 자체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정도면 그래도 김경수의 대항마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박완수 말고도 홍정욱은 서울에 안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다음에 장제국 부산 동서대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인물난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이 각각의 거론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박완수나 뭐 장제국, 홍정욱,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봐서 판단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자기들이 확인한 그 결과가 이거는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패정당이고 뭐 이익 집단이고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보다야 네. 광역단체장 하는 게 훨씬 네. 정치적으로도 훨씬 뻗어 나간다 그럴까? 크는 건데 제가 이 의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홍준표는 지지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면 지들이 했지 이 정권에 살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빈입김 부익부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자기들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사람을 못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판을 짜고 프레임을 짤 텐데 실제로 저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나간다. 때와 장소나 시간이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유력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좀 약간 깡패로 인식되거나 양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결국 숟가락 얹는 이런 상태. 지금 경남지사만 해도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김태호가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완수가 안 나가면 김태호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김태호 그 깡패 같은 발언을 많이 홍어첩 했다. 같은 예, 새끼 예. 진짜. 홍어잣. 홍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인데 한쪽에서 기세를 막 몰아서 붙이면 저쪽에서 몰리면 거기에 대항마로 뭔가 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한번 싸워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물이 완고하게 딱 버티면서 상대방 지지율을 막아주면서 이적 지지자들을 뒤에다 긁고 모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반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쫄았다는 게 티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시도를 해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반전 기회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도 차 안 남았을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리고 보름 전에 정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들이 돼야 되는데 사퇴할 사람들 사퇴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도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TK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 명망 있는 인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랄까 프리미엄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된 가능성이 없다면 올인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로 최소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역 국회의원 빼주고는 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인 거거든요. 이 기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물난이랄까? 꼭 나가야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거나 출마 안 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기세가 완고하게 참 이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허허벌판에서 양쪽 대군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이 장군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장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허수아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상태. 대군 숫자는 되게 많이 있어 지금. 근데 그 장군을 확정 지어줘야만 상대도 사기를 꺾고 이쪽에 사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장군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랑 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 뭐 K, 정치인 누구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 세력이 부산 경남을 최소한 TK를 제외하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예. 또 다른 의미에서 개혁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갈아엎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게 그분들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고 또 그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좀 난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출마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하면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밝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온 어떤 기나긴 메일인데 이야기의 핵심 요진이 이런 거예요. 정치 세가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 최소한 경남 쪽 분위기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부마의 어떤 기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싸움은 뭐냐면 저쪽 장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메일 보내신 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경남 거제의 자유한국당 시장 권민호 씨.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입당 신청. 공천 받으려고. 예.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중 황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이제 사람을 받을 때 입당해야 막을 수 없지. 넘어온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 진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불모지 막 개발해.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던 그 시장이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분들이 받는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봐도 그런 거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거제가 어디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본거지예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도 거제에서 멸치잡이 하시면서 네. 어떤 부자로 이렇게 그 지역에 유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현직 시장이 넘어와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술싸움과 연관이 있어요.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오랜만에 다시 홍준표 대표님. 뭐가 오랜만이에요, 또 올라오셨어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단골 손님. 왜 올라오셨어요, 하한가? 예, 홍준표 대표님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당별로 그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산시당에 가서 아주 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미 여론조사 결과 바닥은 우리 쪽으로 뒤집어졌다. 바닥의 정서는 뒤집어졌다? 우리 편이 됐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쪽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나름의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님이 대표님이 영입하고자 했던 뭐 서울시장 후보 홍정욱이라든지 또는 뭐 부산시장 후보 안대희라든지 예. 다 이렇게 노해버렸어요. 줄줄이 안 됐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시당 그 행사를 하기 직전에 금요일인가요? 경남도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안수 의원한테 강력하게 그 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박완수 의원도 나 싫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 안 나오겠다 하는데 예. 자기 혼자만 뭐 민심이 뒤집어졌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시니까 이게 뭔가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뭔가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 갈 때마다 이분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의 지표나 정서를 보면은 본인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좀 허세가 아닌가. 그래서 한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수완 허세 다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를 잠깐 이제 방문했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결국에 홍준표 대표가 숨겨놓은 카드는 지금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각을 좀 한동안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문수 지사 출마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대구시장으로. 근데 이게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 김문수 지사도 훌륭한 분이지만 어쨌든 예.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천명했던 거는 달리 이제 예.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김문수 됩니다. 지사 입장 혹시 들리는 거 전혀 뭐 확인할 있어요? 수가 없죠. 왜냐면 진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예. 대구시장 후보로 처음에 이제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면박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권 시장이 뭐 나 이제 대구시장 2번 한 다음에 대권 도정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열심히 해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능사인데 그렇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자기 후보들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해준 자기 후보들한테 이렇게 면박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뺐으니까 뭔가 대단한 카드가 있겠구나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가에서 계속 이름을 끼워 맞춰보는 건데 쉽지가 예. 않다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 치르면 자유한국당이 승리 장담할 만한 지역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구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쪽 울산 정도도 민심은? 울산이 지금 현역 시장인 김기현 시장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승리를 확신할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하한가 홍준표 대표 참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지역 정서, 이 여론의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분 뭐 젊은 층들은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참 예. 고생하셨어요, 이분.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했다가 막 청와대 민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무조정실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어나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한 거 1은 뭐냐면 왜 이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금융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재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금융위원장이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예. 이쪽에서 이 일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예. 어느 순간 이제 뭐 도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법무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사실 뭘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정권 내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박상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언론과의 뭐 질의응답하면서 내가 이걸 뭐 부처과의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래소 폐쇄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기자회견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김동연 부총리께 가가지고 이제 좀 의견을 들으려고 했더니만은 회피하고 가셨다 그래요. 네, 회피하고 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없길래 이상해서 봤더니만 나중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청와대에서 예. 확정된 건 없다. 예, 다시 번복. 이러면서 이제 박상기 장관은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물먹인 상황이 됐는데 이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호사가든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예. 박상기 장관이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장관 하시려던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뭐 결혼을 억지로 했다느니 뭐 그런 의혹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탄에 급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혹시 박상기 장관을 이번 기회에 좀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도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호사가들에서? 이번에 이건 아유, 뭐냐면요. 설마, 예. 약간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그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하는 그 개혁안 발표하면 조국 수석이 나와가지고 예, 예. 딱 청와대 조국 비서진이 수석이 했죠. 했잖아요. 이거는 잘 될 거야라는 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이건 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약간 좀 젊은 층의 비판이 있을 거다를 예상하고 이걸 장관은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권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청와대 비서진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러니까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딸 만한 것을 좀 예. 폼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들에게는 좀 굳은 일을 떠넘기는 이번 정부에서 보면 강경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뭐 예, 사실 예. 할머니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제 재협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맡았거든요. 어려운 보면. 일은 장관이 맡고 그렇죠. 그 외에 빛나는 일은 청와대 쪽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거예요. 임종석 실장 보시면 얼마나 폼나는 일들 많이 하십니까 보면은. 아, 임종석 실장도 굳은 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업무 비서실과 장관 내각 간의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 지난 정부들이 겪었던 그런 약간 내각의 사기자라는 걸 똑같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이번에 의미에서. 박상기 장관을 보면서 이분 안쓰러우셨어요? 하한가로 꼽았지만은 예. 굉장히 안 됐다. 안 됐다. 왜 굳은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허 생각이 소장님. 듭니다. 뭐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법무장관께서 경제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박상기 장관? 예, 경제를 원래 많이 공부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도박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떤 우리 경제에 창출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고 원래 도박판을 개장하면 개장한 사람들만 덕을 보지 네. 나머지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 덕을 보는 게 나중에 없어요. 들어온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걸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상기 장관 주변에 있는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한 강한 건의가 있었다는 게 뭐 뒷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반드시 있어요. 청와대에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너 해! 이런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박 박상기 장관의 소신이 장관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 국가 경제와 국부 유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던 있었던 게 네,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소 소장님은 또 판단하고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요. 이제 국무조정실이 일어난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 나오는 걸 좀 조정해서 가겠다. 폐쇄 요거는 결론 난 거 없다. 여기까지가 나온 입장이라는 거 제가 확인드리죠. 예, 오늘 상한가에는 남경필, 이재명, 이철성 다 올리시는 거죠? 예. 하한가에는 홍준표, 박상기 장관 이렇게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세먼지 뚫고 또 조심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박완수나 뭐 장제국, 홍정욱,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봐서 판단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자기들이 확인한 그 결과가 이거는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패정당이고 뭐 이익 집단이고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보다야 예. 광역단체장 하는 게 훨씬 예. 정치적으로도 훨씬 뻗어 나간다 그럴까? 크는 건데 제가 이 의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계속 지금 홍준표는 지지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면 지들이 했지 이 정권에 살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빈입김 부익부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자기들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사람을 못 찾아내잖아요. 예.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판을 짜고 프레임을 짤 텐데 실제로 저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나가려고 준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TK가 떨어진다. 대구 사람들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인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유력에 먹히는 곳이 그나마 대구 TK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그래도 관성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나타남으로써 저 배신자 새끼 각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신자.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한테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럴만하죠. 홍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뭔가 박근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다가 당대표 되자마자 박근혜부터 찍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사고지구당이라고 해서 대구에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네. 거기에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꽂아넣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의리. 그걸 의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의리 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유승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정말 웃겨요.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간 뒤 한국당의 TK 지지율이 19%로 전주에 지지율이 22%였는데 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36%로 이전에 32%보다 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가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것도 대구인데 그때도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빠졌어요. 정말 재밌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진짜. 그런데 이제 더불어 가지고 지금 영남 쪽에 선거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는 장난 아니게 지금 힘들게 생겼던 부분이 박완수라고 현역 의원이 있어요. 경남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의 의창구. 근데 이 사람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걸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신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박완수가 난 출마 못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나올 걸로 일반적인 민심을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김경수 의원 자체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정도면 그래도 김경수의 대항마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박완수 말고도 홍정욱은 서울에 안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다음에 장제국 부산 동서대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인물난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이 각각의 거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나간다. 때와 장소나 시간이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유력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좀 약간 깡패로 인식되거나 양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결국 숟가락 얹는 이런 상태. 지금 경남지사만 해도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김태호가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완수가 안 나가면 김태호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김태호 그 깡패 같은 발언을 많이 홍어첫 했다. 같은 예, 새끼 진짜. 홍어잣. 홍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인데 한쪽에서 기세를 막 몰아서 붙이면 저쪽에서 몰리면 거기에 대항마로 뭔가 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한번 싸워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물이 완고하게 딱 버티면서 상대방 지지율 막아주면서 이적 지지자들을 뒤에다 긁고 모으면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반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쫄았다는 게 티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어떤 시도를 해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반전 기회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도 차 안 남았을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리고 보름 전에 정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들이 돼야 되는데 사퇴할 사람들 사퇴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도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TK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 명망 있는 인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랄까 프리미엄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된 가능성이 없다면 올인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로 최소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역 국회의원 빼주고는 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인 거거든요. 이 기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물난이랄까? 꼭 나가야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거나 출마 안 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기세가 완고하게 참 이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허허벌판에서 양쪽 대군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